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근대국어 동명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식문 상가사 이렇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근대국어로 올수록 지금 현대국어랑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이제 점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 현대풀이를 해놨으니까 또 옆에 이제 어구풀이가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구풀이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일기는요, 이제 수필인데요. 어떤 수필이냐면, 일출을 보고 여성이 이제 쓴 수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요. 아주 비유적이고, 그걸 막 이제 굉장히 감각적인 어휘로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감정의 극대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핵심 정리에 있는 정리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갈래는 기행문, 성격은 묘사적, 그림 그리듯이 나타나 있을 거고요. 주제는 일출의 장관, 구성 특징은 추보식 구성하는데 추보식, 순행적 구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인데요. 선생님 추보식 구성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이렇게 옛날에 많이 가르쳤었는데 학교 시험에 추보식을 나왔는데 이걸 못 고르더라고요. 선생님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추보식 구성이 뭔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시고요. 여성이 썼기 때문에 좀 특유의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가 좀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출의 장관을 매우 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좀 묘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유법 중에서 특히 직유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국어의 변화는 성조가 이제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성조가 보이지가 않고 반치음과 옛니은도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은 아래아가 소실됐습니다. 음은 동그라미 칠게요. 아래아의 표기는 남아있는데요. 이 음가, 아와 오의 중간음인 음가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모음조화가 어땠냐면, 자, 지금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인데요. 지금 옛날에는 너가 음성이면 음성를이 와야 되는데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성이 아닌 양성, 랄이 오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조화가 막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요. 팔종성, 옛날에는 팔종성법이었다가 중세, 특히 15세기 일반적 표기는 팔종성법이었는데 이젠 어떻게 변했다? 칠종성. 그래서 디귿과 시옷이 막 이제 발음이 혼돈되기 시작하다가 누가 살아남았다? 디귿이 죽고 시옷이 살아남은 칠종성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디귿이 없어지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피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나와 있었다라는 거고요. 끊어적기가 확대됐다. 옛날에는 갓한, 거시 이렇게 됐을 때 요즘은 이제 끊어서 적는다라는 거죠. 최대한 이제 현대와 가깝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표기법은 거듭적기가 있는데 이 끊어적기와 거듭적기가 이제 근대 갈수록 드러나는 거죠. 이어적기는 두 글자로 연철, 이어서 적는다 연철이라고 하고요. 끊어 적는 건 분철, 거듭 적는 건 거듭 중자 써서요. 중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는 없었는데 이제 현대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기가요. 원래는 중세 때는 뭘 썼죠? 옴을 썼는데 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음소화 표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제음소화라는 것도 선생님 여기다 같이 적을게요. 제음소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근대에 이르러서 드러나온 건데요. 되어 있죠? 붙으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원래 붙으며 이렇게 있는 글자였다면 이 티귿을 원래는 디귿과 히읗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음소화라는 건 하나의 의문을 다시 두 개, 원래 이게 디귿과 히읗으로 쪼개졌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디귿, 여기 히읗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쓰자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디귿이 안 쓰이고 뭐가 쓰였다? 시옷이 쓰였으니까 붙으며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때였다면 이게 근대의 모습이죠. 근대의 어떤 재음소화하고 재음소화 그 다음에 칠종성법이 적용된 모습이었다면 옛날에 중세다라고 하면 붙으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어 적어서 붙으며 이렇게 됐겠죠. 이게 중세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죠. 그때는 아마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어 적기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원순모음화가 구개음화도 이제 부분적으로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명일기 해가 어떻게 뜨는지 해가 뜨는 그 일출의 장관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출을 보러 가면 이제 그 정동진을 가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일출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홍색이 거룩하야. 붉은색이 거룩하여서 붉은 기울을 하늘을 뛰돌더니, 자, 뛰놀더니 지금의 그 뛰다와 같은 건데 이때는 시옷 계열로 이제 된 소리를 표기하기 시작하죠.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자, 이랑이라는 건 이제 모종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이름. 특히 이 주인공의 이제 몸종 정도 됐는데요. 이랑이 소래를 높여, 소리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높이하야. 자, 봅시다. 높이하다. 원래 지금 어떻게 써 있냐면 높이죠. 이게 바로 재음소화죠. 원래 이게 중세 때는 높다에 이가 붙은 형태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써여 있었을까요? 높이 이렇게 중세 때 이어 적기로 쓰여 있었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이 피읍을 보고 아, 이게 원래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가자는 거죠. 어떻게? 높이. 이게 지금 근대에 했던 재음소화 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그냥 쓰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이 피읍이 사실은 비읍과 히읗에서 합쳐서 온 건 아닐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이하여서 나를 불러서 저기 물미차를 보라. 지금 이랑은 자기 그 몸종이라고 했는데 저기 물미차를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이니까 물미차를 보라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중요한 단어가 물밑찰이죠. 물밑찰. 단어가 어떻게 되냐고요? 물밑찰. 자, 원순모음화. 지금의 물은 어떻게 됐어요? 물로 발음되죠? 그럼 원순모음화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원순모음화 X. 아직 안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의가 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났고요. 이거는 원래 어떤 단어가 결합이 됐냐면 물밑을이라는 물 플러스 밑 플러스 R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물, 미, 탈 이렇게 이어 적기가 되고요.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이 근대에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얘와 얘, 초성과 중성을 한번 초성 뒷음절의 초성을 다음음절의 동성에 한 번 더 적어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는다? 물, 밑, 틀 이런 식으로 거듭 적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 물밑찰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물밑틀에서 어떤 형태가 되겠냐면 지금 얘가 발음이 안 되죠. 얘는 디귿으로 발음이 될 텐데 이 디귿이
실종성법에 의해서 살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뭘로 났다? 실종성법에서 시옷으로 났다. 자, 그래서 물, 빛 이렇게 됐을 텐데 요거 이 탈이 찰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과도한 국계음화죠. 사실 국계음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계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틀이 R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 찰 이렇게 과도한 국계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것은 실종성법과 과도한 국계음화가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 및 찰 이런 표기가 나왔죠. 물밀치를 보라 외건을 외치건을 급히 눈을 들어서 이어적기도 여전히 있네요. 들어 보니 물 및 흥은을 빼앗고 물 밑에 있는 붉은 기운을 해치고 뭐가 나왔어요?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나왔어요. 자, 그 4번 어구 표기에 보면 여기가 해가 뭔지 혹은 해 옆에 있는 붉은 기운이 뭔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물 밑에 붉은 기운이 이렇게 같은 줄기가 있었는데 물 밑을 보세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벌써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 밑에. 자, 그래서 붉기가 더욱 기이하고 그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이게 다 붉은 기운이죠. 금은발에 보는 뭐 같더라? 숯불빛 같더라. 그래서 이때 숯불빛 같은 이제 빛깔을 가지고 있는 요것은 바로 뭐다? 해라는 거죠. 그래서 숯불빛 여기에서는 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무슨 뭐만 일어났네요. 불 됐네요. 그쵸? 숯불빛 같더나 그리고 차차 나오더니 그 우로 적은 무슨 밤 이제 회오리 밤 지금 숯불빛 같은 거는 바로 이 해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적은 회오리 밤 같은 거 이 지금 붉은 기운 위에 이제 회오리 밤 같은 나오는 게 얘가 바로 해죠. 그래서 해를 뜻하는 거 회오리 밤 이게 나왔고요. 그 회오리 밤 같은 것이 마치 붉기가 뭐 같고 호박 구슬 같고 통랑하기 맑은 것은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래서 이 붉은 기운 가운데서 회오리 밤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게 보조관념이고 이게 해가 원관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붉은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 그래서 붉은 기운 가운데서 해가 솟아나는 모습이죠. 그 붉은 우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넓이 많지 반드시 비채며 밤 같던 기운이 해돼야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자, 이 그 밤 같던 아주 시커먼 기운이 차차 커가면서 큰 쟁반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쟁반만큼 커지는 이게 뭡니까? 큰 쟁반. 이게 바로 해죠. 해가 이게 첫 번째면 이게 두 번째죠.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 뛰놀며 적색이 왼쪽 바다에 적색이 이때 왼쪽은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아직 이제 그 이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비지 반장 넓이 없어지며 더욱 자로는 자주예요. 더욱 자주하며 한같고 독 같은 것이 자 지금 볼게요. 한같고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막 좌우로 돌며 이게 바로 아까 그 회오리 밤이랑 그 이제 큰 쟁반이 쏟을 때 있던 그 붉은 기운이죠. 이 붉은 기운이 좌우로 막 뛰놀면서 황혼이 번뜩이며 양목은 뭘까요? 두 눈이 어질하고 붉은 기운이 아주 맑아서 첫 홍생을 해왔고 첫 이제 그 빨간 것을 붉은 기운을 해치고 천중에 하늘의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고 자 지금 하늘에 있는 마치 쟁반 같은 거 아까 큰 쟁반 나왔죠. 얘가 뭐 같다고요? 수레바퀴. 이게 지금 해를 뜻하는 세 번째죠. 그러니까 나머지 붉은 것들은 붉은 기운, 해가 아니라 해 주변에 있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하고
얘가 지금 해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물속으로 치밀러 받치듯이 모여서 소혀처럼 드리워서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지금 해가 뜨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일색이 아주 그냥 해의 빛같이 조요하면서 물결 기운이 차차 가시면서 지금 햇빛이 청량하니 햇빛이 아주 그냥 맑게 비추니 천하의 그런 장강은 대두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막 뻗지다가 하늘 중으로 두둥실 얘가 뜬 거죠. 그 하늘 중으로 이렇게 뜬 게 무슨 바퀴 같다? 지금 봤던 수레바퀴 같다는 거죠. 그 수레바퀴 같은 것이 이제 떠 있어서 하늘을 이제 그 밝게 비추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제 그 장관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겉을 비키던 마치 이런 붉은 기운들은 얘가 이렇게 바다에 있을 때는 있었지만 해가 이렇게 뜨고 나서는 이 붉은 기운이 뭐예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출 사진이나 뭘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해가 나중에 하늘 위로 뜨기 전에 여기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물가에 해가 이렇게 비추고 나서 여기도 이만큼 물든 거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기운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설명하면서 선생님하고 다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독립신문 창간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신문 창간사는요, 동명일기보단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꽤 되네요. 그쵸? 상하귀천이 다 복의 험이라. 자,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자, 또 시옷계의 어떤 된소리 있네요. 귀절을 떼어서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이제 명사형 어미는 기를 쓰네요. 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자, 이제 끊어 적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를 물론하는 건 막론하고 본국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 자, 본국의 국문을 먼저 배워서 능통한 후에 외국의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을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 나은 것은 아직까지도 뭐가 쓰이고 있어요. 이어적게 쓰이고 있네요. 첫째는 배우기가 쉬운 주요 흥글이요. 국외음화는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있네요. 부분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안 일어난 것도 있고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한 뒤에 모든 일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한문만 늘 써 이게 된소리로 지금 각자병서 나왔네요. 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까닭에 국문만을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지금 조선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문이 있는데 왜 국문을 쓰지 않느냐. 이 신문에서는 띄어쓰기를 해서 지금 국문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데서는 먼저 국문을 배우고 한문을 배우는데 왜 국문을 먼저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 떼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우리는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없을 때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거죠. 근데 띄어쓰기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띄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이 쓰는 까닭에 어려웠던 것이지, 글자가 우위 붙었는지 아래 붙었는지, 우휘는 뭡니까? 위에입니다. 위에. 우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 우희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우희 붙었는지 아래 붙었는지 몰라서 몇 번을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를 비로소 알고 읽으니. 아직까지도 이어 적기는 쓰여 있습니다. 읽으니 보이시죠? 원래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써볼까요?
은이 이렇게 됐겠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쓰지 아니 쓴 고로. 말투가 좀 이상해요. 아니 쓰고 고로,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문어체예요. 특히 한문의 번역투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한문의 번역투를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아니 쓰는 거로 서툴어서 잘못 봅니다. 그런 거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 쓴즉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남오, 이때 남오는요 나무가 아니고 남입니다. 남의 말을만 듣고 무사한 명령인 줄 알고 이 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무단히 병신이 됨이라. 이때 병신은 좀 강한 용어니까 그냥 바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신문에서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무단히 바보가 된다. 한문을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그렇죠? 지금 무슨 적기? 거듭적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 썼으면 좋을 텐데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자, 높은도 마찬가지 재음소화네요. 원래는 은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거를 굳이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이렇게 나눠 쓴 재음소화 표기도 보이네요.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공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화. 자, 배우다에서 나와서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물론 빈부격차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을 잘하고도 다른 것을 모르는, 여기 끊어졌기네요. 다른 것을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자, 그래서 이제 여인도 국문을 잘하면 아주 그냥 높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자, 뜻이니 이거 자체를 좀 봅시다. 이거 얘랑 좀 같네요. 뜻이니 이렇게 해서 이어 적으면 이렇게 되죠. 뜻이니. 그런데 초성으로 넘겨서 그냥 단순히 이어 적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한 번 더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듭 적기가 되죠. 자, 재음소와 거듭 적기 차이는, 거듭 적기는 초성에 있는 걸 여기다 한 번 더 적는 거고, 재음소화는 원래 형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쪼개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니 남녀노소 상하귀천 간에 우리의 신문을 하루 걸러서 몇 단가를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아노라. 결국에는 신문을 좀 봐라. 우리 신문이 국문으로 쓰여 있다. 우리 신문 봐라.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강점기 우리 어떤 독립적인 그런 의지를 또 드러내고 국문을 많이 쓰는 그런 글인데요. 그래서 국문이 조선의 말과 또 얼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일제가 이제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국문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하고 봤던 근대국어였습니다. 독립신문 참관사는 조금 더 여러분들 쓰기가 편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내리는 아래아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기는 있다. 그런데 음가가 중세 때하고 똑같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 아니라 내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다. 그리고 시옷계 합영모형서 지금은 없지만 까닭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쌍시옷으로 변하죠. 근데 그 당시 시옷이 쓰이면서 되은소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띄어쓰기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띄어쓰기가 근대에 와서 이르러 되고 있고, 아까 우리 봤던 영철, 분철, 뭐 중철, 재음소화 이런 표기들도 나와 있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힘드셨죠? 힘든 그 어떤 국어사의 길을 마치셨고요.
마지막 강좌입니다. 선생님 좀 이렇게 시원섭섭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강좌에서요 문제 다 풀고 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